토했어 받았어 토했어 받았어 매년 봐도 매번 모르겠는 연말정산 이번엔 제발 끝내자. 궁금하면 무지궁금.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1년간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쉽게 말해 회사에서 매달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최종 확정하는 과정인 것이죠. 여기서 문제! 내가 2024년도에 총 100만 원의 세금을 낸 경우 연말정산으로 3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X. 연말정산은 내가 낸 세금에 대해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것이기에 최대 환급액은 절대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번 연말정산하면 이야기 나오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도대체 뭐가 다르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걸까요? 궁금하면 무지궁금. 먼저 연말정산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선 연말정산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작은 총급여액을 파악하는 것. 흔히 우리가 받는 연봉이 총급여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인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며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이제 총급여를 파악했다면 총급여의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무조건 공제해주는 근로소득공제 과정을 거쳐 근로소득 금액을 구해야 합니다. 이 다음 과정이 우리가 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인데요. 소득공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과세표준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내세율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입니다. 즉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론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가 있습니다. 특히 내 소득이 세율이 높아지는 구간에 걸려 있거나 소득이 높을수록 더욱 소득공제를 신경 써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과세표준 기준에 맞는 세율을 곱해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알 수 있죠. 이때 정해진 납부해야 할 세금을 바로 줄여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150만 원인 상황에서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으면 최종 결정세액은 1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연말정산 과정, 기초를 알고 나니 더욱 이해가 쉬워지죠? 궁금하면 무지궁금. 이제 기초를 탄탄히 다졌으니 2024년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 세법 내용에 대해 소개할게요. 먼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주택 구매할 때 받은 대출에 대해 상환하는 이자를 소득공제해준다는 뜻인데요. 상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 1,800만 원에서 600만 원, 2천만 원까지 상향되고 주택 요건은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주택 요건은 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니 꼭 알아두세요. 다음은 월세액 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소득 기준이 기존 총급여 7천만 원에서 총급여 8천만 원으로 공제 한도도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동안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부 증명 서류를 제출하셔서 꼭 혜택 받으세요.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세액공제와 영유아 의료비 세제 지원이 확대 및 강화되었습니다. 6세 이하의 자녀와 손주를 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13월에 월급 놓친 뒤 후회하지 말고 내 몫은 내가 챙기자. 아디오스. 궁금하면 무지궁금.